예,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선거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야의 주요 후보들을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해서 이번 선거에 나선 이유와 시정 구상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입니다. 참고로 출연 순서는 여야 후보들 개인 일정에 따라서 정했다는 점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질문을 간단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스타일의 변화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지금 머리 묶으셨고 또 사실 네. 화면에 보이지 않지만 운동화 신으셨는데 네. 저도 이렇게 머리 묶으신 모습은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무슨 네, 이유가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번 선거에 임하는 저의 태도입니다. 예. 정말 머리 질끈 동여매고 예. 운동화 신고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만큼 또 이번 선거는 절박하다는 말씀이죠. 예. 자, 그러니까 지난 2011년 당시 보궐선거에 출마하셨으니까 10년 만에 다시 이제 도전을 하시는 셈인데 네. 당 안팎에서는 10년 전의 인물이다 이런 평가도 있고 또 달리 얘기하면 보수 우파 정당에서 그동안 사람을 너무 키우지 않았다 이런 비판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10년 전에는 사실 당의 요구에 의해서 출마를 하긴 했었죠. 물론 예. 2009년에 제가 이제 도전을 하기도 했는데 저는 그만큼 또 서울시장의 자리는 아주 막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실력과 또 경험 이런 것 같은 것이 필요되는 자리가 아닌가 이런 걸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나온 이유는 뭡니까 그럼? 고민 많이 했습니다. 예. 근데 이번 선거는 절박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서울 시민 입장에서 조금 정말 이 서울 시민의 삶이 부동산이라든지 코로나로 많이 붕괴된 것도 있고요. 또한 우리 대한민국에서 건강한 보수 세력이 완전히 괴멸될 위기다. 예. 이번 선거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새로운 보수 세력이 좀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결국 그건 뭐냐. 결국 지금 문재인 정권의 일방적 이런 지금 질주에 대해서 정의와 부정의와 그리고 공정과 불공정이 뒤바뀌는 이런 것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반드시 걸어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절박한 선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당에서 후보가 여러 분 이제 출사표를 던지셨고 어제입니까? 당에서 면접 보신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주로 어떤 그렇습니다. 질문들을 많이 하던가요? 이번 선거에 임하는 자세 또는 필승의 전략 예. 이런 것들 또 이번 선거가 당선되면 시장으로서 어떤 걸 하겠느냐 이런 질문들이었습니다. 예. 일단 당 차원에서는 경선 방법이 정확히 지금 확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좀 논의 중입니까? 조금 더 논의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예. 일단은 예비 경선에서는 책임당원 20%를 넣고 여론조사 80%고요. 예. 본 경선에서는 여론조사 100%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바로 좀 질문을 뛰어넘어 보겠습니다. 이 합당 후보 단일화 문제인데요. 안철수 후보가 입당을 하지도 않고 또 당대당 통합도 끝내 되지 않는다면 지금 야권 후보 단일화는 굉장히 큰 관심사인데 어떤 다른 대안이 또 있을 수 있습니까? 글쎄요. 그렇게 되면 저희 당 후보가 결정된 다음에 그다음 단일화 수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아직 특별히 정해진 방법이라든지 정해진 방법은 공감대가 좁혀지고 있는 방법도 없습니까? 특별히 그런 건 없고요. 저도 지금 이제 경선 후보의 하나인데 예. 저는 그런 제안은 했습니다. 단일화 룰 안철수 후보가 정해도 좋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지금 많은 분들께서 단일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저희 경선 과정에 타지 못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긴 과정에서 어떤 정거장이라도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그 정거장에 끝까지 함께 못 하신다면 마지막 순간에 다시 단일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안철수 후보 대표가 안 들어오는 겁니까? 못 들어오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는 안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후보 단일화에 대한 생각은 그쪽도 여전히 있을 텐데 네. 그런데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3자 대결도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혹시? 저는 3자 대결은 지금 현재로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요. 어쨌든 예. 단일화는 해야 되는 것이다. 예, 이렇게 해야 보시는 된다고 거죠. 생각합니다. 자, 당 내부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짜장 짬뽕은 한 그릇에 섞을 수 없다 이런 말씀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건 지금 현재 당의 노선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당의 노선이 좀 불확실하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당의 노선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지금 결국은 우리가 이념이나 가치를 얘기할 때는 우파 이념과 좌파 이념이 있는 겁니다. 예. 중도 이념이라는 건 없죠. 다만 중도층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특히 또 문재인 정권이 반헌법적 좌파 정책을 많이 쓰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고통스러워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맛있는 짜장면을 먹겠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예. 중도를 잡아야 된다는 당의 입장과는 입장이 같습니다. 다만 그 방법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정책적인 질문 짧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뭐 매매든 전세든 집값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네, 예. 공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급을 한다고 해서 또 집값이 떨어질 것인가 이제 별개의 문제 같은데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인위적으로 집값을 떨어뜨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결국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가 중요할 것이고 지금은 사실은 돈을 들고 있지 않으면 집을 사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공급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것 자체가 단기간에 뭐 가격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을 가져오지는 않겠지만 이 뭐 소비 그러니까 시장은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지금 너무 비싼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자, 지금 뭐 코로나 재난지원금 얘기도 있고 또 이제 자영업자 손실보상 문제도 있는데 어쨌든 자영업자 손실보상 같은 것도 상당히 절박한 문제인데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장을 나가서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우세요. 그래서 손실 보상을 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방역 지침을 준수하다가 한마디로 뭐 영업을 금지당하거나 집합 금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방역 지침을 준수하다가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보상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지금 만약에 서울시장이 되신다면 코로나 퇴치라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될 텐데 지금까지 서울시라든지 우리 국가 방역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뭐 K방역은 사실은 국민들의 협조에 의한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방역 지침 자체가 사실은 탁상형이고 일방적이었죠. 제가 처음부터 주장을 했습니다. 카페는 되고 브런치 식당, 카페는 안 되고 브런치 식당은 되고가 아니라 면적 범위당 허용 인원을 정하자. 그랬더니 이번에 조금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어요. 예. 이제 그 다음에는 무조건 9시 영업 제한을 이야기하는데 일찍 시작하는 업종도 있고 늦게 시작하는 업종도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러면 총 시간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데 너무 탁상형이다. 그래서 방역 지침이 조금 더 섬세해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슬로건을 독하게 섬세하게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초만 드리겠습니다. 나경원이 구상하는 서울시는 어떤 시입니까? 저는 일단 급한 것은 우리 서울 시민들의 일상을 회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힘들어진 삶의 붕괴를 막아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기회가 있으면 뵙도록 하죠. 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